손으로 말하는 언어, 중국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지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중국인들의 손동작, 손으로 감사 인사를 표하고 손으로 소통하고 손으로 인사하는 그런 동작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그런 수어가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많이 쓰는 그런 손동작입니다. 가볍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잘 이렇게 보고 손동작 흉내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건 뭐였었죠? 지숫자라는 거 배웠었어요. 지숫자. 기억나세요? 1, 2, 3, 4, 5, 6, 7, 8, 9, 10. 10를 이렇게도 했었고요. 이렇게도 했었어요. 자, 오늘 드라마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드라마 속에서 지숫자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 2개 정도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谢谢大家，我们的竞拍现在开始。20、40、 네, 지금 비행기 안에서 경매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 돕기, 이제 모금인데요. 비행기표 얼마에 사겠느냐, 그 어린이에게 비행기표를 줘야 되고 치료비를 줘야 되는데 얼마에 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승객 하나가 20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20. 그랬더니 또 뒤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40원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어떻게 써요? 40 이런 식으로 40 이렇게 갖다 대고 이게 손을 이용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4, 10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40을 표현합니다. 중국인들이 생활 속에서 이 손동작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눈여겨보셨다가 흉내도 내보시고 중국어 배우면서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중국인의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동작을 보세요. 누가 지금 잔을 따라주고 있는데, 차를 따라주고 있는데 손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뭘 따라주면 두 손으로 이렇게 받들고 잔을 들고 받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 따라줄 때 그냥 상에다 놓고 받으면 예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은 안 그래요. 술이나 차를 따라줄 때 그냥 탁자 위에 놓고 받으면 됩니다. 대신 다 따라주고 난 다음에 또는 다른 도중에 손가락으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커즈리라고 합니다. 커즈리. 예, 손가락으로 인사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인사하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손가락 2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탁자를 톡톡 두드리는 이런 인사입니다. 또는요,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보면은 주먹으로 콩콩 두드리기도 합니다. 뭐 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주먹으로 이렇게 두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감사의 인사냐? 이거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느냐? 이분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자 보여드릴까요? 네, 乾隆皇帝. 여기 글자 보고 이걸 갖다가 깐롱 황디라고 읽으면 안 돼요. 네, 이거는 깐으로 읽는 게 아니라 첸으로 읽어야 됩니다. 네, 우리말로 건룡 황제입니다. 청나라 때 건룡 황제인데요. 이 사람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하루는 이 건룡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我今天想微服出巡看看人民生活习惯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我今天想微服出巡看看人民生活习惯我今天나 오늘 想 뭐뭐 하고 싶어. 微服出巡 웨이프에서 추슌 할 거야. 추슌 하면 나가서 순찰 도는 거, 나가서 둘러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 看看 좀 보겠다. 人民生活习惯 인민들의 생활과 습관, 인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가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我今天想微服出巡看看人民生活习惯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我라고 하지 않고 아마 朕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황제가 자기 스스로를 칭할 때 지문이라고 하는데 그 짐을 이렇게 씁니다. 예, 그래서 朕今天想微服出巡看看人民生活习惯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웨이프라는 말이 나왔어요. 웨이프, 요 미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 미복이라는 말을 우리 국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복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무엇을 몰래 살피려 다닐 때 남의 눈을 피하려고 입는 남루한 옷차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제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가서 보려고 하는데 이 황금색 옷을 입고 용이 그려진 옷을 입고 나가면은 다들 황제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백성처럼 평민들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황제가 아닌 척하고 돌아다녀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입는 옷, 이 복장을 미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사전에 보니까 이런 예문이 하나 나와 있네요. 상감도 백성의 사정을 바로 알고자 미복으로 야밤에 자맹하는 일이 허다하거늘,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웨이프 미복 차림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을 하는데 때가 돼서 밥 먹으러 간 거예요. 주막에 앉아서 밥을 먹고 술도 한잔 마시면서 신하한테 술 한잔 따라줍니다. 아무리 미복이지만 수행하는 직원 신하도 하나 있고 경호원도 몇 따라 붙어서 몇 사람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술을 따라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황송하잖아요. 신하가 넋죽 엎드려서 전하 황송하옵나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야, 이러면 우리 신분이 탄로나, 너 이렇게 무릎 꿇고 이러면 안 돼. 그랬더니 신하가 황송한데 어찌 제가 황제가 따라주는 잔을 받고 가만히 있겠사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황제가 야, 그러지 말고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무릎 꿇은 형상을 해. 예.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인사하면 안 돼. 우리 이 신분이 탄로나니까 이렇게 무릎 구부린 형상을 하고 이렇게 톡톡 두드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원래 황제를 배할할 때 황제 앞에서는요 고두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두란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말에도 나와 있고요. 중국어에서는 커우토라고 합니다. 고두하다,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는요, 서양의 사신들이 왔을 때도 황제 앞에서 고두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습관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안 한다고 뭐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커우토라는 거 알아두세요. 머리를 조아리는 게 커우토예요. 한국어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어 사전을 보면은 고두하다 해서 공경하는 뜻으로 머리를 땅에 조아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미복 차림으로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절을 하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고 뭔가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조아리지 말고 손을 갖다 고두하듯이 커우토 해가지고 커우즈를 해라 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절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백성들은요, 황제가 지나가면은 황제를 쳐다보면 안 되죠. 가마가 지나가도 바닥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황제가 이제 알려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손을 구부리고 탁자를 톡톡 두드리는 걸로 이해를 대신하라 라고 해서 걸륜 황제로부터 이 예법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술이야 직접 손으로 받아도 큰 차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뜨거운 차를 따라줄 때는요, 찻잔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잡고 있기도 힘들고요. 때로는 잘못 따르면 손을 댈 수도 있어요. 화상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탁자 위에 놓고 상위에 놓고 따라줄 때 감사하다라고 표시를 하거나 다 따르고 난 다음에 상을 톡톡 두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면 됩니다. 뭐 차 따라주는 것도 잘 따르면 안 흘리고 따를 수도 있고 안 뜨거운 이 찻잔도 있으니까 뭐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괜찮아요. 근데요, 중국의 주전자를 보면은요, 다양한 종류의 주전자가 많습니다. 이런 주전자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이 물을 따르는 주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요 입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따라주기도 하고요. 거의 어떤 그 기회를 부리는 것처럼 따라주기도 합니다. 예, 요 주전자를 뭐라고 하느냐? 입이 긴 주전자라고 해서 장죄후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멀찍이서 따라주기도 하고요. 거의 예술입니다. 책도 있어요. 중국 장죄후 차이라고 해서 차를 따르는 예술이네요. 기회네요. 그죠? 그래서 사전에서 인터넷에서 장죄후를 찾아보면요, 이런 식으로 차를 따라주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몸 뒤로 주전자를 들어 올리면서 기다란 이 죄후, 그 입이 주둥이가 찻잔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고 따르는 겁니다. 거의 어떤 잡기라고 하죠. 예, 그런 기술이기도 한데요.
이런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완전히 뒤로 허리를 굽혀서 따라주는 것도 있고요. 또는 다리를 쫙 펴고 이렇게 머리 위로 주전자를 올려서 따르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못 따르면 뜨거운 물이 손에 닿을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에다 놓고 받고 톡톡 두드리는 걸로 인사 대신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 따라줄 때도요, 그냥 한 번에 따라주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따라주기도 합니다. 이 봉황새가 세 번 절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凤凰三点头, 凤凰三点头. 자, 주전자로 이게 따라주는 것을 봉황새가 절을 한다라는 것에 비유를 해서 봉황새가 한 번 절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절을 하면서 따라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봉황새는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전설 속의 새입니다. 얘가 나한테 절을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굉장히 기분 좋죠. 근데 절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세 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절을 세 번 하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장례식 같은 데 가면은 큰 절 두 번 하고 반절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절을 세 번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요런 절을 합니다.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할 때 한 번 절하고 두 번 절하고 세 번 절하고 그래요. 간혹 어떤 이렇게 추모식이라든지 누구를 기리고 이런 거 할 때, 행사를 할 때 절하세요 할 때 그냥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해요. 이鞠躬, 짜이鞠躬, 싼鞠躬 이런 식으로 구령을 붙여가면서 한 번 절하고 다시 절하고 세 번 절합니다 라는 식으로 세 번 절을 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그래서 차를 따르면서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갖고 봉황새가 세 번 절하는 것처럼 잔을 따라줍니다. 자, 쥐공이라는 말 사전 한번 찾아보면은요, 허리를 굽혀 절하다 또는 허리를 굽혀 절하는 그런 모습, 허리를 굽혀서 하는 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 절을 하는데요, 결혼식에서 세 번 절합니다. 우리는 신랑 신부 맞절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내잖아요. 물론 부모님께 따로 절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중국에서는요, 결혼식에서 이런 식으로 세 번 절합니다. 一拜天地, 二拜父母, 夫妻对拜이렇게 얘기하죠. 주례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자가 얘기를 합니다. 一拜天地 하면은 부부가 이렇게 절을 해요. 二拜父母 하면 또 절을 해요. 그 다음에 夫妻对拜 하면 부부가 이제 맞절을 하는 이런 식으로 결혼식에서도 세 번 절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중국의 어떤 예의 범절 같은 것도 알아둘 게 많네요. 자, 일단 차를 따라줄 때는 어떻게 해요? 손가락으로 절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扣指礼라고 합니다. 长辈倒茶时,长辈倒茶给你时,必要扣指回礼哦. 이런 식으로 알려주죠. 长辈 윗사람이 倒茶 차를 따라서 给你时 너한테 줄 때 必要 반드시 해야 돼. 扣指 손가락으로 이렇게 인사하는 그걸 해서 回礼 예의를 갖춰야 돼. 그 사람이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따라주면 너도 예의를 갖춰서 답하는 그런 예를 행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长辈倒茶给你时必要扣指回礼哦.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동작 알아두시고요. 톡톡 두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 좀 전에 사진 봤을 때 손가락 하나로 두드리는 것도 있었고요. 두 개로 두드리는 것도 있었고 주먹으로 두드리는 것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 설명드릴게요. 원래는요, 무릎을 꿇은 것처럼 두 발을 이렇게 모아서 구부리는 것처럼 두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리고 하는 게 가장 예의 바른 정식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부리고 이렇게 줘요. 윗사람이 따라줄 때는요,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구부리고 난 다음에 무릎 꿇은 형상으로 하고 똑똑 두드려주면 됩니다. 근데요, 동년배가 따라주면은, 친구가 따라주면 무릎 구부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펴고 두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면 됩니다. 톡톡. 아랫사람이 따라준다. 그냥 손가락 하나로 톡톡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아랫사람이 따라줄 때는 손가락 하나로 톡톡. 그리고 친구가 따라줄 때, 동년배가 따라줄 때는 그냥 손가락 펴고 톡톡. 그 다음에요, 윗사람이 따라줄 때는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정중하게 톡톡, 또는 주먹으로 이렇게 톡톡 두드려도 됩니다. 자, 인사하는 방법도 누가 따라주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근데요, 이게 술이나 차, 물 따라줄 때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외에 다른 상황에서도 응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양자탄비의 장면들 몇 가지 봤는데요. 이 양자탄비 안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양자탄비, 让子弹飞, 총알로 하여금 날아가게 냅둬라 라는 식의 제목의 의미인데요. 자, 이 영화 기회 되면 꼭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동작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 이 장면, 이 영화 속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장면 안에서 어떤 동작이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下一步有什么打算？留在鹅城代替我？我不是家禽，你是野兽。 네, 지금 보셨는데요. 이 사람이 주인발을 불러요. 그리고 앉으라고 한 다음에 담배를 한 대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담뱃불을 붙여줘요. 그 장면 잘 보셨어요? 자, 요거 이제 펜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펜을 좀 들고 해볼게요. 요 펜이 하얀색이라 요렇게 펜이 담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다 입에 물었어요. 그리고 장원이 라이터를 갖다 대고 불을 붙여주니까 손으로 이렇게 약간 바람을 막는 듯 이렇게 갖다 대고 담뱃불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손을 장원의 손을 라이터를 잡고 있는 손을 톡톡 두드리고 그리고 이제 손을 뺍니다. 그 장면 보셨어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下一步有什么打算？留在鹅城代替我？我不是家禽，你是野兽。 네, 지금 이 장면인데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불을 받고 난 다음에 손으로 장원의 손을, 상대방의 손을 톡톡 이렇게 살짝 두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애교 있는 행동이에요. 원래는 술 따라주고 뭐 차 따라줄 때만 톡톡 두드리는 걸로 인사를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뭐 담뱃불을 붙여준다고 했을 때 상대방 손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감사를 표하면서 애교 있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감사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톡톡 쳐주는 그런 센스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 양자탄비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는요, 다양한 손동작, 몸동작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그 손 숫자 말고도요, 인사법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요. 잘 보세요. 왼손을 펴가지고 이렇게 놓고 오른손을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합니다. 이런 식의 인사 본 적 많이 있죠? 네. 자, 무술대회 같은 데서 무술 대련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인사하기도 합니다. 왼손을 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펴고 있지만 여기서는 감싸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감싸고 흔들면서 인사하기도 합니다. 영화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홍보 포스터였는데 여기도 중간에 보면은 이 경극 배우가 두 손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사진만 좀 띄워서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오른손을 펴서 왼손 주먹을 이렇게 싸고 있네요. 그죠? 좀 전에는 왼손을 펴서 오른손 주먹을 싸고 있었어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다른 장면도 볼게요. 이 사람은 오른손으로 왼손 주먹을, 오른손 주먹이고 왼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네요. 요게 맞아요. 여기 이 경극 배우 손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틀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은 성룡인데요. 오른손으로 왼손 주먹을 감싸주었네요. 이게 아니고 왼손으로 오른손 주먹을 감싸줍니다. 또는 그냥 손을 맞잡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손을 감싸기 때문에 빠오취엔 하면은 주먹을 감싸는 거고요. 공쇼 하면 이게 손을 모으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손을 모아서 맞잡고 인사를 합니다. 이분 유명한 분이죠. 총리입니다. 예전에 총리를 지내셨던 조롱지 총리입니다. 이런 식의 인사 많이 하셨어요. 손을 맞잡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또 다른 총리 한번 볼까요? 원자바오. 이 원자바오 총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장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도 인사를 많이 하셨고요. 두 손을 높이 이렇게 맞잡고 높이 들어서 인사도 했고요. 손을 이렇게 맞잡기도 하고 파오취엔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인사를 뭐라고 하느냐? 중국어로 공쇼 또는 파오취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쇼, 공쇼 또는 파오취엔, 파오취엔. 그래서 이 공쇼에서 예를 갖추는 걸 공쇼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설명을 보면은요.
왼손을 앞에 두고 오른손을 뒤에 두고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감싸도 되고 이렇게 펴도 됩니다. 자, 그래서 左掌右拳, 左掌右拳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손 바뀌지 않도록 하세요. 물론 뭐 손이 바뀌었다고 누가 막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동양인은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오른손으로 무기를 들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사람을 치거나 합니다. 근데요, 나는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아. 너를 치지 않을 거야. 라고 왼손을 이렇게 자기 쪽으로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외우면은 손 헷갈리지 않고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들었습니다. 공쇼라고도 하고요. 또는 읍을 하다라고 해서 作揖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作揖라고 하면은 읍을 하다라는 뜻인데요. 예, 이런 식의 인사예요. 우리 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은 作揖를 찾아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읍을 하다, 읍하다. 공수한 손을 얼굴 앞으로 들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 펴면서 하는 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손을 살살 흔들기도 하고 이렇게 살짝 굽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중국 문화와 관련된 인사들이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칭안이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칭안 하면은 뭐 안부 묻다란 뜻이에요. 근데요, 이 안부를 물을 때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이 청나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몸을 구부리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냥 구부리는 게 아니고 왼쪽 다리를 앞으로 한 발 내딛어요. 그 다음에 오른 무릎을 구부리면서 오른손을 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립니다. 약간 좀 어정쩡한 동작을 취해요. 그러면서 칭안 하고 인사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왼발을 서 있는 상태에서 왼발을 앞으로 한 발 내밀고요.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상체를 내리고 오른손을 늘어뜨리고 인사하는 게 옛날 만주족 인사법입니다. 이러면서 칭안하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칭안을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안 인사를 드리다, 안부를 묻다, 문안을 드리다, 인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면은 오른쪽 무릎을 굽혀서 인사를 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오른쪽 무릎만 굽히는 게 아니고 왼발을 한 발 앞으로 내밀고 오른쪽 팔을 아래로 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따찰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칭다의 난즈의 징리, 청나라 때 남자의 인사법이에요. 청나라 때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 손을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그죠? 요쇼, 오른손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左脚, 왼발을 앞으로 가서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요. 오른쪽 다리를 구부리면서 인사하는 거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설명을 보는 것보다 직접 어떻게 인사하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좀 더 쉽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장면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예, 이런 식이에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하는 거지 한 번만 하는 겁니다. 예, 약간 다리를 앞으로 내밀어야 되는데 내밀지는 않았어요. 이거 보면 언뜻 그거 생각나요. 우리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면은 반갑구만, 반가워요 하는 식으로 예, 서로가 손 흔들고 손 들고 악수하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있는데 뭐 그런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 번 하는 건 아니고요. 한 번만 하는데 예전에 긴 도포자락 같은 거 입었어요. 그러니까 잘못 이렇게 수그리면서 밟거나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살짝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동작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 거수경례도요. 이 거수경례 하는 이유가 전쟁터에서 투구를 쓰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투구를 쓰고 왔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투구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거수경례는 예전에 군사들이 투구 쓴 그 투구를 벗어 올리는, 유럽에서 그 투구를 올리는 그 동작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따찰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중간 사전을 보면은 오른손을 아래로 들이우고 왼쪽 다리를 앞으로 굽히고 오른 무릎을 약간 굽혀서 인사를 하다. 윗사람에게 인사하는 옛날의 인사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남자 인사 방식이고요. 청나라 때 만주족의 인사 방식입니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인사하느냐?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탄비, 让子弹飞에 보면은 여자가 인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Right. 老爷，您找我？官府的人还没来，没。你们出去吧。是。 네, 이 동작 보면은요, 들어오면서 두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허리춤에 대고 살짝 굽히면서 인사를 합니다. 나갈 때도 역시
두 손을 모아가지고 허리춤에 갖다 대고 살짝 굽히면서 인사를 합니다. 자, 여자들은 두 손을 모아서 허리춤에 대고 살짝 굽히면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닙니다. 배우들, 유명한 배우죠. 예, 이 사람도 공개 석상 같은 데 나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귀엽게 인사하기도 하죠. 아기들도, 애들도 이렇게 귀엽게 인사하기도 하고요. 무슨 공연 같은 거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단체로 인사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배웠네요. 책상을 도둑 두드리면서, 상을 두드리면서 차나 술을 따라줬을 때 감사하다는 인사하는 코즈리도 있고요. 담뱃불 붙여둘 때 손을 툭툭 두드리기도 한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봉쇼라고 해서 두 손을 맞잡고 흔드는 거. 그리고 여자들은 이렇게 하는 거. 청나라 때 사람들은 왼발을 앞으로 두고 오른손을 구부리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칭안 뭐 이런 인사하는 거 등등 몇 가지 배웠습니다. 수어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보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我们下期再会。